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 관련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이재용 한 사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헌정이 짓밟혔고 국민의 피땀 어린 돈 수천억 원이 증발됐다. 올해 10년 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 행각에는 어찌 유디도 관대하단 말인가.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맡는 걸로 예.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삼성 측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정영식 부장판사가 절대적으로 법리에 입각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했다라고 유랑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또 하나의 논란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영식 부장판사 좀 이야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아니요, 이야기 들은 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재판부 재배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재배당 한들 어차피 지금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들이 대부분 그 나이 또래 서울법대를 나온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가도 변호인단의 대학 동기나 연수원 동기 한 명 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재배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오히려 더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송우철 변호사가 그냥 사임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글쎄 이제 판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판결 내용들을 납득하나 납득 안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보다는 좀 논리의 흐름들을 저희가 보는 것이거든요. 뭐 결론이야 저희가 뭐 특검이든 삼성이든 누구 한 편을 들 수는 없는 거고 재판부 판결의 논리의 흐름들을 좀 보는 건데 아직 뭐 판결문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논리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저 주영진 앵커가 제가 얘기했던 예. 아니 대가관계의 기본인 경영권 승계자가 없는데 그럼 뭘 대가관계라는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차후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글쎄요 이제 뭐 정영식 부장판사는 아마 그 여론가는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헌법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다만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뭐 법조계 내부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법조계 내부에서도 뭐 시민단체에서도 뭐 정치권까지도 굉장히 왈가왈부 얘기가 있을 건데 글쎄요 내일 오늘 저녁과 내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랑 기자, 네네. 일단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집으로 돌아갈 텐데요. 네. 어떻게 법원에서 바로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 구치소 갔다가 갑니까? 이런 경우 통상 그 법원 구치감에 있다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예.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구속 기간 동안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에 들렸다가 귀가할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예. 법원에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 카메라 기자들이 멀리서 찍는 뭐 법원에 들어올 때 찍은 것처럼 그렇게는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직접 기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소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서울구치소 앞이 될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올 때 네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받고 석방될 때 네. 그런 그 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 높이 평가합니다. 네. 뭐 앞으로도 재판 남아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육성 소감을 들으려면은 구치소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카메라 기자들 앞에 설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최지성, 장충기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과 2심 형량의 차이점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심 선고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거죠. 5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5년 나왔었죠.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다 유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뇌물공여와 횡령, 유죄 범위의 그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만 유죄가 됐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형량 가장 높은데 재산 국외 도피가 결정적으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범죄 수익 은닉도 무죄 판결 받았고 위증은 뭐 그대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다. 뇌물 액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1심 재판부가 89억 원을 인정을 했는데 36억 원? 이것만 지금 인정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만 인정된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말 정유라 씨 구입 승마 비용이 지원. 아니라 예. 그 말 공짜로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말의 하루 임대료도 굉장히 좀 비싸게 책정이 된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 말 구입해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기 때문에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 거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만이 뇌물로 인정이 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가 1년이 다 됐죠. 정확히 353일 정도 아, 되는 것 같습니다. 353일이면은 어떻게 유랑 기자는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까? 예, 1년이 거의 열흘 정도 모자란 1년이네요. 네네. 지난해 1월인가에 영장이 청구가 됐다 한번 기각됐었고 네네. 재청구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수감 생활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지난해 언제쯤 구속이 된 거예요? 지난해 2월 17일에 2월 17일에. 네, 말씀하신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이 됐고요. 특검은 그 후인 2월 28일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저희가 공판 시작 전에 공판 준비기일 쟁점을 정리하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보면 작년 3월 9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돼서요. 1심 선고는 8월 25일에 났고요. 바로 예. 양측이 항소해서 항소심에 들어가서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공통점이 딱 찾아집니다. 1심 재판, 2심 재판 모두 6개월 딱 걸렸어요. 그렇죠. 딱 6개월씩 걸렸는데 이게 일정 부분 법원의 규칙입니까? 그렇죠. 중대사건? 구속 기간에 정해져 네. 있는 거죠. 구속 기간 정해져 있어서 그 구속 기간 안에 끝낸 건데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박영숙 특검도 예전에 3개의 재판이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사건 자체의 어떤 중요성을 떠나서 법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도 많고 해서 심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심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심리를 하다시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기간을 꽉 채워서 판결을 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모두 재판이 끝나고 났으면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영상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최순실 씨 1심 재판이 지난달 말에 원래 선고 공판이 내려지려고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미뤄졌죠. 다음 주로 미뤄졌죠. 2월 13일로 알고 13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선고기일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더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유무죄부터 말씀드리면 1심 결과에 따르면 72억인가요? 80억 정도죠. 그 정도가 뇌물로 인정되는데 지금 30조로 확 줄긴 했습니다. 물론 뭐 50억 아래로 좀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10억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이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기판력 있는 것은 아닌데 1심 법원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소한 이 36억에 대해서는 뇌물의 공동정범 인정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양형인데 아까 주영식 앵커도 언급했듯이 법원에서 이거 요구형 뇌물이다. 그건 돈을 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더 나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정경유착으로 이 이재용 부장 가서 대통령 이거 해주십시오 부탁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강요하고 협박하다시피 해서 레이저를 막 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이게 이제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형량은 상당히 나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양형 사유는요. 거기다가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릇된 모성애 때문에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나왔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곧 있을 두 사람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면 1심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상당히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기일은 언제쯤 잡힐 것 같아요? 유란 기자. 지금 아직까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네. 3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재판 거부하고 있죠? 네, 국선 변호인들이 골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웬만한 증인신문이라든지 서준이라고 하는데요. 서준과 증인신문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3월 중에는 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다만 하나 볼 게 앞서 다른 재판들도 그랬는데 그 선고기일을 잡기까지 통상 형사재판의 경우 2주, 3주 정도 보는데 이 박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워낙 기록도 많고 사안이 중하다 보니 결심기일로부터 선고기일까지가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심기일은 아직 2월 중에 잡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결심도 나오지 않았다. 즉 검찰의 구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 씨에 대해서는 구형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보고 평생 법원에서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소리까지 질렀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때 구형량이 어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25년 25년인가요? 기억하는데요. 징역 25년? 그게 아마 이대 학사 비리 등에서 예. 이미 선고된 형량과 이대 더했을 학사 때 비리는 이미 징역 3년 선고받았죠. 네, 징역 네. 3년 선고받았고 최순실 씨 구형량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저도 기억은 안 나요. 상당히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그때 막 언론에서 최순실 씨가 몇 년생이냐 해가지고 이것이 다 유죄가 되면 뭐 언제까지 있냐 이런 거 계산했던 걸 예. 감안해보면 글쎄 한 20에서 저는 한 30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25년 징역, 예, 네. 우리 유란 기자 이야기대로 징역 25년을 구형을 해서 최순실 씨가 그 법정 재판 끝나자마자 막 소리도 지르고 그 변호인,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가서는 거의 이경재 변호사 앞에서 울부짖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2월 13일, 네. 2월 13일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 씨에 대한 징역 형량, 이미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결과를 보면 이미 유죄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심 재판에서 다른 사람들, 뭐 정호성 씨 같은 게 다 이제 줄줄이 유죄가 나오고 있던 거고, 중요한 건 뇌물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도 뇌물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한 반으로 액수는 줄긴 했지만 상당한 거액이 유죄로 인정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항소심 재판 이런 판단들은 1심 재판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법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1심 법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상급심의 법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것을 만약에 채용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최순실 씨도 뇌물 36억 정도는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90% 이상인 거고. 예,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자막이 다음 달 13일에서 바로 수정이 됐죠.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 1심 선고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는 13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되고 나흘 뒤인 13일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과 2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전 사장 이런 부분들은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죠?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형량이 절반으로 딱 줄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붙었고요. 마지막에 황성수 전무가 있죠. 전 삼성전자 전무. 이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는데 형량도 이번에 대폭 낮아졌죠? 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르게 결정적으로 크게 다르게 판단한 게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준엄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을 했고 최순실 씨를 위해서 부당하게 사용을 했고 사인인 최 씨를 위해서 삼성 측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긍했다. 공직자의 부패의 조력자가 됐다. 조금은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 지금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시청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1심은 끝났는지 항소심도 끝났는지 저희가 그래서 되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까지 1심 재판 언제 할지 모릅니다. 3월쯤으로 예정돼 있지 않을까라고 기자들이 짐작만 할 뿐입니다. 최 씨 13일, 이제 오늘이 5일이니까 8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요. 장시호 씨 특검의 도움이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서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법정 구속됐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고용태 씨가 구속 뒤 보석 석방됐다. 이거 전 잘 모르고 있었는데 1심이나 뭐 이런 재판을 받았습니까? 고용태 씨가? 네, 지금 인천 세관직 매매 예. 관련해서 그 불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군요. 네, 네.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고 네, 네, 네. 고용태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연 결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정농단 사건 단초를 결정적인 인물인데 어쨌든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물론 넓게 보면 연관이 있긴 하는 거죠. 최순실 씨가 그거 개입된 범죄니까 어쨌든 그것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보석이 석방이 된 것이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들이 거의 다 1심 재판이 마무리돼 가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거 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라는 것 그것도 이제 새로운 재판이 또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려면 사실은 6개월, 한 7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들어오고 있는 영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서울 고등법원에서 일단 본인이 수감되는 곳이 서울구치소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있는 곳이죠? 네, 네, 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삼성에 출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쉬지 않겠습니까? 뭐 아마 메시지를 하나 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앞으로 본인의 역할들이나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겠죠. 그리고 글쎄요, 뭐 일단 뭐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휴식은 좀 취할 수 있겠지만 그리 길지 않지 바로 이제 경영에 복귀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항상 뭐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재벌 기업들이 총수가 구속됐을 때 하는 얘기들이 늘상 나오는 얘기들이 총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어떤 총수 부재는 뭐 투자에 지극히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출근해서 경영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아니라 또 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 복귀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건 과연 첫 번째 메시지, 이 삼성이란 초인류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 그리고 어쨌든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본인이 항상 결심 공판에서 얘기했던 본인의 어떤 책임들, 본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또 이제 관심의 대상인 거죠. 곽상은 기자가 조금 전에 삼성 측의 반응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삼성 측의 반응은 일단 풀려나서 다행이다. 공식이랑은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있다가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삼성 측의 반응 중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다행이라 이런 반응이 있어요. 유란 기자. 네. 아쉽다. 이거는 뇌물 혐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상고심을 앞둔 상태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기자가 전한 삼성그룹의 내부 분위기 중에는 2심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딱 나오자 주문을 읽고 나자 뭐 환호성을 터뜨리는 모습도 일부 보였으나 어쨌든 간에 삼성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의 엄중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뭐 환호성을 한다거나 지른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란 기자가 또 말씀하신 아쉽지만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삼성은 반드시 상고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어쨌든 이 뇌물이란 게 집행유예니까 구속은 안 되지만 뇌물이 만약에 유죄로 최종 확정 판결이 되면 어쨌든 부패 사범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반부패법 같은 경우에도 좀 미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삼성 측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완전히 무죄를 만들어서 집행유예라는 이 꼬리표, 이 부패에서 한번 꼬리표 좀 떼고 싶기 위해서라도 아마 삼성은 상고를 할 거로 보이는데 결국 특검도 거의 100% 상고를 할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국 어떻게 될지 역시 아마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소부보다는 전원합의체 회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되게 되면 전원합의체 어떤 판결을 할지가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시간 정도면은 아까 저희가 판결문이 나온 시간이 3시 조금 넘어서 아닙니까? 지금 시간 정도면은 법원을 떠나서 구치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까지 좀 같이 끝나야 되나요? 보통 이재용 부회장 정도 되는 피고인이면 그 버스에 혼자 탑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버스에 혼자 타는지 같이 제가 보통 모르는 모르겠는데 혼자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끝나는 경우는 지금 다 같이 이제 끝난다고 보면 돼. 아마 이송은 따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재판장에 이제 출정할 때는 따로 이제 하는 건데 오늘 어차피 집행유예를 받고 구치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송 자체를 어떻게 분리해서 할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재판장을 떠나는 거는 본인에 대한 선고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선고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재판장을 같이 퇴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다 선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퇴정을 해서 지금쯤 아마 거의 서울구치소에 거의 다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등법원에서 서울구치소까지 뭐 거리로 한 25분이면 도착하지 않습니까? 전경련 사실상 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전경련 해체까지 그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전경련이 일단 반응은 내놨습니다. 법원의 신중한 판결,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대기업, 삼성그룹 본인들 그리고 전경련에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반기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정치권 또 특검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기사가 없습니다.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 유란 기자가 제가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징역 5년에서 절반인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뭐 1심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을 그 5가지 혐의에서 아까 화면 저희가 준비한 거 좀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서 유란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네. 각 혐의별로 뇌물 혐의부터 한번 볼까요? 뇌물 혐의 보면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그 인정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 승마 지원,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그다음에 그 장시호 씨 관련한 동계영재센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그다음에 미르 K재단 같은 경우는 무죄가 됐고요. 근데 항소심에 와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동계센터까지도 무죄로 봤고요. 승마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로 인정한 액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횡령도 뇌물 공여와 횡령이 그 공소 사실이 사실상 같거든요. 횡령도 뇌물 공여와 같은 판단이 나왔고요. 재산국의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그 액수 자체는 부분적으로 인정됐지만 유죄가 나왔던 것이 항소심에 가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요. 위증, 국회 위증 같은 경우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또 유죄 판단했습니다. 예. 자, 1심과 2심의 판단의 차이점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증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유죄가 그대로 인정은 됐습니다. 뇌물 저 부분에 있어서 1심 재판부는 89억 원 인정을 했는데 아마 36억 원만 인정하면서 저 부분이 그 양형에 영향을 미쳤고요. 재산 국외 도피가 유죄에서 무죄가 되면서 양형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을 떠나서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 안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는 영상이 들어와 있질 않네요. 일부 다른 방송에 좀 영상이 나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보통 오늘 재판받기 위해서는 이 결박한 상태 또 수갑을 차고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결박만 합니까? 수갑은 안 찹니까? 재판받으러 올 때. 그런데 이 결박은 풀렸대요. 이미 네네. 집행유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호송차에서 저희가 내리는 모습, 법정으로 오기 위해 호송차 내릴 때는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분을 좀 가리고 저희도 방송을 예. 하는데 법정 안에 들어와서는 자유롭게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요. 예. 예.